안녕하세요. 오늘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알트코인입니다. 오늘의 알트코인은 진리카로 선택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진리카를 오늘 선택했는데 어제 중국계 코인이었던 IOSD 선택했고요. 역시 이것도 싱가포르 코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 쪽 관련돼 있는 코인들도 좀 다뤄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진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더리움에서 포크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을 표방하는 게 이더리움하고 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사실상 포크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카를 선택한 이유는 가격이 좀 낮은 측면도 있고요. 가격이 좀 낮은 부분들, 물론 이러려면 발행량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진리카가 가격이 낮는데 특징이 있어요. 얘들의 기본적으로 포크됐던 이 내용들이 이더리움에서 하던 내용들하고 거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가 포우 토큰인데 채굴 토큰이에요. 채굴 코인인데 이전에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채굴기, 이더리움이 포우에서 포스로 바뀌고 난 뒤에 채굴 해시들이 많이 이렇게 흩어져서 갔던 게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 클래식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레이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카가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채굴기를 같은 걸 쓴다는 얘기. 채굴기를 같은 걸 쓰고 있고, 그래서 진리카 같은 경우는 이더 클래식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움직임이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이더 클래식과 함께 볼 종목은 진리카 정도 되겠죠. 레이븐도 있고요. 근데 레이븐은 워낙 지금 거의 바닥에서 큰 폭의 지금 상승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얘가 어떻게 갈지 기대는 되고 있는데 아직은 명확한 지금 확정적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레이븐도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차트 체크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오늘은 이더 클래식도 살펴볼 겸, 물론 이더 클래식 차트를 보는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카를 통해서 이전에 이더 채굴기에서 혜택을 받았던 다른 종목들도 같이 보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요. 진리카 같은 경우도 2022년도 4월 달에 사실상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고 5월 달에 루나 사태를 거치면서 급락이 또 전개됐어요. 그러면서 하단 변곡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 하단 변곡이 좀 애매한데 하단 변곡이 좀 애매하게 만들어졌어요. 차트적으로는. 여기 58.7원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요. 45원으로 볼 수도 있어요. 현재 차트는 45원일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둡니다. 현재 차트에서는 45원에서의 움직임을 좀 더 보이지 않겠는가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값들, 지금 21년도 차트를 살펴보면 값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죠. 색깔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색깔별로 구분했고요. 1파동이 이렇게 되죠. 값들은 확대를 해서 저희들 영상 화면 확대를 해서 캡처를 하시든지 이 값들은 메모를 해두세요. 진리카를 적어도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이 값들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꼭 체크를 해두세요. 자, 우리가 하면은 1파와 2파, 3파, 4파가 나왔어요. 진리카에서 체크되는 파동은 그렇습니다. 그 움직임에서 우리가 이 값들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는 구간 끝, 구간 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차트 구간에서의 구간 끝에서 위로 돼 있는 구간 끝은 상단 변곡이라고 표현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구간 끝은 하단 변곡이라고 봐요. 여기의 특징은 여기를 벗어나면 새로운 구간을 만든다라고 보는 거예요. 추가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단 변곡이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중일 때니까 이때는 구간 끝이 여기 아래에 있겠죠. 그리고 하단 변곡은 추가 하락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니까 하단 변곡은 아래에 있고 이 경우에는 구간 끝이 위에 있죠. 그래서 구간 끝에 서로 다른 이름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호칭하는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이 곳에서의 움직임의 특징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값이 중요값이에요. 중요값 1번과 2번이에요.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값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 값이 해당 구간의 좀 절반 구간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체크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돌파를 하는 위치에 따라서 구간 끝에 지지를 받으면 중요값 1, 2에 저항을 확인하고는 지지 확인하고는 상단 변곡을 노리거든요. 하락 중일 때는 구간 끝에 저항을 받으면 하단 변곡으로 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움직임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체크할 때 구간 끝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중요값 1, 2에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 이게 매물대를 확인하는 움직임으로 저희들은 살피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종가를 일봉 차트 종가로 확보를 했으면 그 차트 구간의 움직임은 이미 매물대를 확인하면서 갔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그 구간을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구간이 열려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그 구간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더디겠죠. 저항을 새로 돌파하든지 저항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두들김으로 나와 줘야 되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구간 끝에 공략이 나온 뒤에 중요값에 대한 공략이 나왔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구간 끝에 대한 공략이 나온 뒤에 깼죠.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여기 구간 이탈을 확인한 움직임 뒤에 매물대를 다 확인했어요. 종가로 올라앉았죠. 그러면 여기는 오케이. 매물대를 확인했어. 그럼 여기는 올 때는 돌파 개연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진리카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는 최고가로 돌파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파인데 3파의 움직임에서 구간 끝은 여기입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죠. 찌르고 난 다음에 구간에 매물대를 다 확인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조건이 만족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3파, 4파는 중요값에 대한 확인이 된 거예요. 예, 이 조정이 또 그럼 내려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파 구간에 대한 구간 끝 움직임이 나오겠죠. 이후의 움직임에서는 앞에서는 만족했는데 이후의 움직임에서는 만족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구간은 매물대를 만족, 이후에는 매물대를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1차 저항은 한번 잡힐 개연성을 좀 더 염두에 둔다. 여기를 돌파하면 사실상 전고를 돌파할 개연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이 꼬입니다. 자, 그 다음이 2번 파동의 움직임을 보면 2번 파동의 움직임을 보면 구간 끝으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여기 중요값에 대한 매물대 확인이 다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차트의 움직임은 하락은 했는데 그 구간을 열어두고 내려온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차트가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는 앞에 구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그 구간은 사실상 패스를 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패스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움직임을 보니까 1파를 만족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구간 끝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만족하는 움직임이 그냥 나와버렸어. 나와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값에서의 속성, 이 값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제시해드리는 값의 속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뒤에 이런 차트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내용들에서 호재, 그 당시에 호재가 나오면서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그냥 밀어 올려버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호재로 보는 게 아니라 이때 이미 여기 값을 만족했으니까 여기는 돌파 개연성을 보내, 여기는 저항이 잡힐 수 있겠네 라고 접근하고 이미 차트가 열려있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동 한 파동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기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구간까지 온다라고 보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값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21년도 차트를 통해서 21년도 이후에 나올 움직임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을 건지를 이미 알고 보고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값들을 이미 또 매물을 다 확인했죠. 매물을 다 확인하면서 여기를 앞 구간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구간 끝으로 다시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지지 반등이 그러면 유효하게 나오면 또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죠. 전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22년도와 23년도 움직임을 살피는 거예요. 22년도 구간에 이때의 구간을 보면 여기 구간 끝, 여기 하단 변곡을 여기를 기준을 잡아서 봐도 여기 매물대 공략이 안 됐죠. 매물대 공략이 안 됐어요. 그럼 여기는 한 번에 꼬리 찌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이 되겠죠. 79.45는 저항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중요값 70.65는 이미 여러 차례 매물대 확인이 됐어요. 파동이 올라왔습니다. 종가로도 됐으니까 여기는 돌파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단 변곡을 내려왔고 여기를 하단 변곡을 45원, 여기 구간 끝이죠. 그러면 1파동 위로 올라가려면 여기 위로 올라와야 돼요. 여기 위로 45원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위로 매물대에 열려있는 구간들에 대한 확인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45원을 올라오려고 하면 33.2원의 지지를 받든지 그 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면은 45원을 향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위에 45원의 지지를 받으면 여기 상단 변곡 106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보니까
여기 구간의 공략이 5월의 구간하고 공략하고 서로 겹치죠. 겹칩니다. 이 움직임을 보려면 우선적으로는 여기 45원 아래로 22년도 11월, 12월 이 구간에서 이미 추가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23년도의 움직임을 보면 45원 아래에서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파동은 보니까 여러 차례 만들어 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얘기가 조금씩 길어지더라도 어디를 밟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다 보면 조금 길어집니다. 자, 여기서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일단 여기 구간은 이미 다 열려있죠. 열려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45원에 대한 공략이 나왔을 때는 여기는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돌파가 나오려고 보니까 여기로 그럼 차트가 어디에 지지를 받았는지를 보니까 이미 공략하고 난 뒤에 구간 끝을 깨고 내려오는 6월달의 조정, 6월달의 조정이 추가 하락이 나왔죠. 이 움직임이 12월달에 반등 구간에서 중요값 여기 21.5원의 지지와 여기 22.3원, 23.6원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23년도 6월, 7월에 반등 구간에서의 움직임, 여기서의 움직임의 지지, 여기는 패스했고요. 여기는 지지가 깨졌죠. 근데 여기 다시 지지, 양봉 꼬리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위로 지금 올라오면서 27.0원에 대해서, 구간 끝에 대해서 여기 구간에서의 지지를 받은 모습이에요. 저는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여기를 보게 되면 이때 지지를 받지 못하다가 여기 지지 안 받았다가 또 깨졌죠. 내려온 움직임 나왔다가 이틀 전에 음봉으로 음봉 두 개에서 다 종가 지지를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움직임에서 추가 조정이 또 나오는 모습이 나왔다가 양봉으로 말아 올리면서 또 위로 올랐죠.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여기 27.5원 구간 끝이죠. 2월 12월 달에 반등 구간의 구간 끝이에요. 여기서의 장을 봤는데 여기는 장이 아니죠. 사실상 다 뚫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돌파할 거예요. 그러면 양봉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음봉의 지지를 받은 뒤에 양봉이 두 개가 나오면 그 지지 라인은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라고 해서 지지가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지지가 강하다. 그럼 여기가 안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평선 관점으로 우리는 또 보죠. 일봉 차트 52평에 대한 관점으로 보니까 여기 52평에 대한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지지 테스트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종가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52평을 위로 꺾어버렸어요. 꺾어버린 상태에서 여전히 음봉 종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봉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캔들에서 보통은 약조정이 나왔다가 말아 올리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캔들이 보통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런 타이밍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진리카의 경우에는 오늘 음봉이죠. 앞에 양봉이었고 오늘 양봉으로 일봉 종가 마감되고 내일 양봉으로 전환될 때 거래량이 터지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매수 거래량이 터지면서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되든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앞에 움직임들 아까 오늘 달러 인덱스에서도 얘기했죠. 8월 3일에서 4일 구간에서의 달러 인덱스 조정 여부. 오늘이 8월 2일입니다. 이런 거 하면은 묘하게 매칭이 돼요. 매칭이 되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늘 움직임에서 일단 양봉으로 한 턴 더 어디를 위치를 잡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27원이 지지를 확정적으로 받으면 27원에 지지가 확정이 되면은 현재는 확정되는 분위기죠. 그런 모습이면 여기로 구간을 열어두고 보는 거예요. 구간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간이 확정적으로 열렸다. 근데 여기를 향해서 37.3원을 향해서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면 먼저 중요값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고 지지를 받아야 돼요. 이 두 값 30원과 32.3원에서 양봉 종가가 올라와서 지지를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는 적어도 두 군데 다 밟을 수도 있어요. 그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움직임이 나오면 여기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 수 있죠. 우리는 아까 구간 이탈 여기 33.2원 위로 올라오는 시점부터는 위로 45원 여기 21년도 1파동이죠. 여기 위로 회복을 해야지 21년도 구간의 매물대를 확인할 수 있는 본격적인 발판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갈 자리가 높죠. 지금 현재 27.3원입니다. 갈 자리가 높아요. 여기 위에 올라가야지만 얘는 강한 추세 모멘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자리거든요. 여기는. 근데 여기를 가기 전에 여기를 먼저 확보해야 된다. 37.3원을 확보해야지 되돌림으로 이루어지는 축의 움직임, 피보나치 파동의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는 여기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 발판을 밟아야지 여기를 향해서 이제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평선을 그럼 또 한번 다시 보면 우리가 여기가 중요하게 올라가야 되는 자리라고 지금 여러 차례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보는 게 52평과 202평의 또 다른 기능이죠. 되돌림 축의 역할. 축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보면 자, 여기서의 되돌림 축을 염두에 두면 202평 위로의 회복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202평, 이거는 긍정적일 때 얘기입니다. 근데 하락 중에도 이런 패턴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202평 위로 올라오면 202평이 다시 되돌림 축으로 작동합니다. 지지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오른 만큼 오르면은 여기에 대한 공략이 나오는 거 45원. 이런 순서를 생각하면서 진리카의 움직임에 대해서 체크를 하자는 거예요. 위로 상승세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한다. 혹은 얘가 무조건 어디를 막 높이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값들에서 중요한 값들을 체크하면서 올라가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 올리면 그 자리는 다시 와요. 지지 테스트를 하지 않고 가도 그 자리는 다시 와요. 그런 값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에는 많은 의미가 그냥 제가 생략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대응의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생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단 변곡이 나왔으니까 제가 피보나치를 파동으로도 한번 봐야 되겠죠. 피보나치 파동. 이때 피보나치 파동은 제가 체크하는 방식에서의 피보나치 파동 중 한 파트입니다. 한 파트. 항상 이렇게 체크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값을 여기 화면 확대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피보나치 1파동 여기 1.618을 보니까 확보를 못했죠. 그러면 여기 1.618을 먼저 확보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48.4원. 그런 뒤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로 아직 상단 변곡의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조정은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상승을 한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여기서 지지받든지 여기 절반에서 지지받든지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둔다면은 여기에 종가를 확보하고는 여기와 여기에서의 지지를 염두에 두고 보자. 이 두 값에서의 지지 염두를 보고 여기서의 지지가 확정이 되면 이때부터는 추가 상승으로 가죠. 근데 여기 37.3원의 지지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게 스타트의 첫 발판이 되니까. 그러면 피보나치 2파동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이 다행스럽게도 나온다고 해서 진리카에서도 강한 추세 움직임이 나온다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피보나치 2파동은 55.3원에서 66.4원입니다. 피보나치 3파동은 73.3원에서 84.4원이고요. 피보나치 4파동은 91.3원에서 102원입니다. 피보나치 5파동은 109원이 되겠네요. 각각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싶으시면 이거는 저희들 강좌 그리고 케어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들어오셔야지만 확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굳이 그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로 매매에 필요한 값들은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값들은 메모를 해두세요. 차트가 여기를 왔을 때는 대응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대응을 염두에 두시고 이 움직임에서 지지를 어디서 받는지도 꼭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움직임이 만약에 진리카에서 나오면은 또 영상을 또 저희들이 공유해 드리면서 어디 중요한 지지 라인, 어디가 유효한 지지 라인인지도 또 알려드립니다. 이전에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고 난 뒤에 그 지지 라인에 대한 정보도 공유를 해드렸듯이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내용들 꼭 참고하시면서 진리카에서도 좋은 결과로 수익을 얻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알트코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